여러분 요새 뉴스나 방송을 보게 되면은 순간순간 우라가 치밀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람 짓을 하지 않으니까 아마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씨도 그렇고 또 박지원 씨도 그렇고 글쎄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무슨 자기들을 잡아먹는 악귀도 아니고 그냥 상식에 맞는 그리고 그래도 체면은 지키고 인간다운 이제 그런 어떤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리마연에서는 항상 여러분에게 당부를 하죠. 분노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문재인 씨나 추미애 씨나 박지원 씨나 이해찬 씨나 그들은 그냥 저 건너편에 강 건너 사는 아저씨, 아줌마들입니다. 그들이 수학시험을 봤는데 100점 만점에 30점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들은 공부할 능력이 안 된다. 능력이 없는 게 죄냐? 가서 너희에게 맞는 일을 해라. 이러면 되는 것이지 분노할 일은 아니다. 분노하면 여러분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고 좀 계속 답답하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들이 왜 그럴까 하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기로 합시다. 먼저 이렇게 하죠.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문재인 씨,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여기 또 걸핏하면 쫓아가서 합류하는 심상정 씨 같은 뭐 이런 사람들도 여기다 그냥 넣어 줍시다. 흔히 말하는 문재인 정권하고는 새로운 개념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묶어서 좌파 정권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좌파 정권을 지지하는 군중들, 그들을 좌파 군중 이렇게 붙입시다. 이제 이름 두 가지 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9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을 우리의 유일한 조국이라고 믿는 국민, 또 1948년에 제정된 건국헌법을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는 그 건국을 한 헌법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국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하는 국민을 우파 국민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합시다. 이럴 때 우파는 좌파에 반대되는 우파가 아니고 옳을 우자, 옳은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은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우파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만들어진 정당, 뭐 지금은 국민들이 평가를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사실 뭐 한 몇 년 전만 해도 논란의 여지 없이 저거 우파 정당이다 했던 것이 미래통합당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통합당,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정당들은 뭐 그 뒤에 붙여놓기로 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 개념 정의한 그 키워드라고 할까, 그것이 이제 4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좌파 정권, 그 다음에 좌파 군중, 그리고 우파 국민, 미래통합당 등 그냥 미래통합당 부르기는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성향을 비교,
분석해 보기로 하죠. 좀 지난 일인데 이부망천이라는 말 기억을 하시죠? 부천, 인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부망천이라는 이야기가 지역차별이다, 지역 비하다, 멸시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가 하는 데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먼저 하기로 하죠. 우파 국민은 어떤가 하면은 사실 이것이 예전부터 농담 반 혹은 그 어떤 현상을 빗대서 하는 말 이래가지고 그냥 보통 쓰던 말이다. 특별히 거기를 콕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뭐 그런 일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거 그냥 보통 쓰는 말이기는 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그룹이 듣기 싫다고 한다. 듣기 싫다고 하는 것은 뭐 표 받으려면 신경 써야지. 이제 이 정도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좌파 군중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지역 차별이다, 비하다 이러면서 뭐 잡아 죽이겠다고 덤벼들지요.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입장이 바뀌어. 이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미래통합당 측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좌파 군중과 우파 국민이 보이는 반응이다. 그러면 만일 이것이 좌파 정권에서 나오면 뒤집혀야 되겠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이해찬 씨가 서울은 천박한 도시다, 이제 이런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사실 이런 말은 일부러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나올 기회가 별로 없는 그런 말이어서 좀 기이하다 그렇게도 보이는데, 그러면 이게 지역 차별, 지역 비하 혹은 멸시냐, 이제 똑같이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파 국민은 일단은 이럴 겁니다. 그렇게 사려 깊지 못하게, 교양 없게 해서 득될 게 없는 소리를 왜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겠죠. 그리고는 이해찬 씨가 사고를 치셨네,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저 무식한 삼류들이 기어이 티를 내요,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뭐 잡아 죽이겠다 하고 쫓아가고 그러지 않죠. 그런데 좌파 군중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이런 거 보면 지역차별이다 하고 펄펄 뛰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래야 하겠죠. 분명히 성격이 같으니까. 그 좌파 군중, 특히 서울 시민 중에 좌파 군중이 어떤가? 죽일 듯이 공격을 하고 나섰는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공격 없었습니다. 비판도 없었습니다. 이 좌파 군중이 뭐 했느냐? 잠잠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선택적 분노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거는 미투 사건에도 거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또 정치적인 부정부패, 그런 데 대해서도 반응이 비슷했죠. 이제 그것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지금은 이제 좌파 군중과 우파 국민을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그러면 미래통합당과 좌파 정권도 비교를 해야 하겠죠. 이부망천 그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논란이 되고 했을 때 미래통합당 어땠습니까? 그거 사과하고 반성하고 또 당사자는 당에서 징계까지 했죠. 이제 그와 비슷한 다른 사례가 있었을 때 바로 얼마 전 그 4.15 총선 때 이런 어떤 그
말 가지고 하는 이런 비난이 나왔을 때 후보자 사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씨, 서울은 천박한 도시야. 그렇게 되면 안 돼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좌파 정권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참 특이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예를 소개하는 겁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 의결이 이제 부결이 됐죠. 그러면 부결됐다 하고 신난다 하고 설칠 일이냐. 국민의 일꾼인 공무원이 그거 절대 안 되는 일이겠죠. 탄핵소추 의결에 회부됐다. 이거 얼마나 죄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은 근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 그런데 추미애 씨, 그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 가지고 너희 몇 명이 빠져나갔다 어쨌다 하면서 뭐 야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뉴스 보고 느낌은 야유했다. 그렇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막대 먹은 공무원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 현상을 분석을 해보기로 합시다. 이제 우리 이야기했던 순서대로 먼저 좌파 군중이 왜 그런가? 그 다음에 좌파 정권이 왜 그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앞에서 좌파 군중이 선택적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적 분노라는 것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선택적 분노는 이런 것이죠. 분노를 하는데 동쪽에서는 분노를 하고 서쪽에서는 분노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이 되겠죠.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두뇌가 어떻게 이 과정을 처리하는지,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따라가 보기로 하죠. 일단은 머리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두뇌가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센서가 작동을 해야 합니다. 정보를 취득하고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득하고 여기까지 이것을 1단계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정보를 해득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죠. 의사결정을 합니다. 분노하자. 이것이 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까지 됐는데 나가서 상대를 보니까 이게 좌파 정권이다. 그러면 동작금지, 중단을 하는 것이죠. 이게 미래통합당이다. 그러면 분노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1, 2, 3단계를 거쳤을 때 선택적 분노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좌파 군중은 어떤가? 정확히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좌파 군중은 좌파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컴퓨터다. 그러면은 전기 코드가 빠져 있는 상태다. 이거 컴퓨터 아니죠. 전기 코드 빠져 있으면. 충전식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전기 코드가 빠져 있는 컴퓨터, 작동하지 않는 컴퓨터. 이제 이 좌파 정권에 대해서 좌파 군중의 머리가 이렇다. 머리가 죽어 있는 겁니다. 센서가 망가져 있는 것이죠. 만약에 뭐 정보를 읽지도 못하고 정보를 취득하지도 못하고 그런 건데 이제 좀 비슷한 걸로 이야기하면 뭐 생맹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아예 볼 능력이 없다. 그게 뭔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의 그 좌파 군중은 어떻습니까? 두뇌의 1단계 작동 못하죠. 2단계 작동 역시 못합니다. 그러니 3단계 작동 있을 리가 없죠. 따라서 선택적 분노라는 것은 1, 2, 3단계가 적어도 이것을 처리할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다. 그래서 좌파 군중의 이러한 태도는 선택적 분노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 이러한 좌파 군중은 어떤 상태인가? 제가 가끔 그 영화 슈퍼마리오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흥행에는 실패했다 그러는데 나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거기 데이지 공주가 나오는 그 슈퍼마리오인데 이 영화에 보면은 군바라는 그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군바들은 원래는 판단 능력도 있고 했는데 강제로 퇴화를 시키는 것이죠. 유전의 방향을 거꾸로 퇴화시켜서 다시 말해서 그 하등 동물 정도의 머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군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파 군중이 군바처럼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퇴화 처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군바들은 어떤가 하면은 불평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하게 시키는 일을 꾸역꾸역 하는 행복한 노동자 계급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면 군바가 된 좌파 군중은 21세기의 피지배계급, 이제 대한민국에 피지배계급이 탄생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선택적 분노가 맞지 않느냐, 이 좌파 군중이 미래통합당이라든지 또 우파 국민을 향해서는 아주 무섭게 짓지 않느냐, 이제 짓는다는 표현은 공격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들이 좌파 정권에게 있을 때는 그 능력이 없어졌다가 우파 국민이나 미래통합당을 만나면은 혹시 충전은 안 된다 그랬으니까 전기 코드가 꽂혀서 이 두뇌가 작동을 해갖고 1, 2, 3단계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제 이쪽이 가깝지 않을까? 가서 지져 하는 명령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서 그냥 짓는 겁니다. 1, 2, 3단계에는 없더라도 가서 짓는 것이죠. 군바로서. 이쪽이 좀 더 그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좌파 정권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보기로 하죠. 좌파 정권은 모렴치하다. 뻔뻔하다. 승리감에 도취해 있다. 오만하다. 또 때로는 저거 정신병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들이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도덕감의 불능 상태. 그게 없는 것이죠. 판단할 능력이 이제 없는 것. 그것을 불능, 무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좌파 정권이 하는 것을 보면 이거 정치 아니죠. 이것은 그냥 지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아는 국민들로서는 기가 막히죠. 지배를 하겠다고 하니까.
게다가 오만한 것이냐? 뭐 3년 전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만신창이다. 아마 상처투성이이고 만약에 병사가 있는 군대라고 한다면은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있는 군인이 거의 없는 상태일 거다. 다 무슨 부상 입고 많이 사망하고 뭐 이런 상태일 거다. 아예 전투 수행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일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만한 것은 아닐 거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그 길 끝에 거기 지옥문이 기다리고 있다. 희망은 없다. 이거는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그 범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인질범이 나오죠. 그래서 뭐 그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그 인질범을 잘 설득을 해서 그 안전하게 인질을 구출하고 인질범도 또 살아서 체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이제 현실에서는 대부분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인질범이 애초에 버틸 수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그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좀 버티다가 기어이 자폭을 하고 말 인질범 이런 사람이 나오는 이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인질범의 심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 좌파 정권이 왜 이 시점에 이 절망적인 자기들로서는 아주 절망적인 이 순간에 저렇게 폭주하는가? 그것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예를 들어도 이야기 많이 나왔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빨아먹고 그리고 뭐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심리. 그래서 우리 우파 국민으로서는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눈앞에 있는 인질범 사건이다 하면은 참 골치 아픈 사건을 지금 맡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능하면 인질범이 자폭하기 전에 살려서 체포를 해야 하는데 그렇죠.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매번 정확히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또 대안을 고민을 하고 그러는 것이 좋을 겁니다. 분노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